여러분, 캐나다 경제가 분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처럼 캐나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겐 여전히 큰 불안 요소들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부동산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다가오는 금리 결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 어느 정도 해답이 될 수 있도록 최근에 들려온 3가지 아주 중요한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위클리의 케빈입니다. 자, 캐나다의 3분기 성적표가 나왔는데요. 의외로 A+를 받아왔습니다. 요즘 캐나다 경제에 대한 걱정 많으시죠? 오늘은 이 성적표를 가지고 과연 캐나다의 경제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집값과 주택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최신 금리 관련 뉴스를 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캐나다의 현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팩트와 데이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캐나다의 3분기 GDP 반등, 우리의 예상보다 빨리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11월 28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3분기 캐나다의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0.6% 증가로 집계됐습니다. 자, 이 수치를 연으로 환산해보면 무려 2.6%의 성장인데요.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딛고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자, 이 반등의 중심에는 우리 캐나다의 수출이 증가하고 정부 자본 투자가 증가했는데요. 사실 이 수출 속에서는 에너지 수출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마이너스 성장 우려를 딛고 회복한 건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그러나 가계 소비나 민간 투자, 내수 수요는 여전히 약세기 때문에, 즉 겉보기 숫자는 좋을 수 있지만 외부 요인의 수출, 정부 지출이 이 GDP 성장의 큰 배경이기 때문에 아직도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소비자 체감 경기는 아직 살아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수치들이 우리 삶으로 다가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흐름이 25년도의 4분기와 26년도의 전반기까지 연결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캐나다 위클리는 매주 캐나다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정리하여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매주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Build Canada Homes, 집을 늘리겠다는 약속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연방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공급 정책, 이 Build Canada Home이 12월 2일 기준으로 첫 번째 삽을 떴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출발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자, 캐나다 연방정부는 지난 9월 이 새로운 기관을 출범했는데요. 향후 5년간 약 130억 캐네디언 달러의 자금을 투입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다만 최근 예산국의 분석 결과를 본다면 예상보다 효과가 적을 수 있다라는 평가인데요. 앞으로 5년간 새롭게 공급될 신규 주택은 약 2만 6천 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급량 대비 극히 일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캐나다 정부가 우리의 주택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어떠한 액션을 취해서 무언가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이 정책적인 의지는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2만 6천 채는 사실 전국적인 수요를 봤을 때는 물 한 모금 더 하는 수준인데요. 즉, 전체적인 집값의 안정이나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번 정책을 시작으로 더 많은 정부 차원의 공급이 기대됩니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뱅크 오브 캐나다는 금리를 동결할 것인가? 자, 이번 캐나다의 GDP 반등 덕분에 시장과 은행들은 다가오는 12월 뱅크 오브 캐나다의 회의에서 정책금리 2.25%를 동결할 것이다 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는 여전히 약세고요. 민간 주택 건설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글로벌 무역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약점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뱅크 오브 캐나다 내부에서도 당장의 금리 인하는 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내가 계속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신중한 목소리가 많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몰기지 금리는 당분간 급격한 하락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금리 안정 차원에서 본다면, 그리고 정부 정책의 변화와 공급 부족이 맞물린다면 이 부동산 시장 자체에는 회복세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는데요. 가격이 유지되거나 또는 천천히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것 같은 극단적인 리스크는 줄어드는 거죠.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도 아마 여기에 있을 겁니다. 자, 3분기 GDP의 회복과 내수의 약세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은 확대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의 안정과 공급 문제의 해결은 아직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뱅크 오브 캐나다의 금리는 동결이 예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문제가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과 정부 지출의 중심으로 회복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제 구조적인 리스크가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캐나다 위클리에서는 2025년도 3분기 GDP의 반등,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 그리고 뱅크 오브 캐나다의 12월 금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자, 이 세 가지 핵심 뉴스를 중심으로 지금 캐나다가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런 성적표와 멋진 계획표, 말로 약속된 정책만 보고 중요한 결정들 또는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시장의 공급 구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금리 정책들, 실수요의 흐름까지 우리는 모두 함께 봐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캐나다의 경제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실물 경제가 회복하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자,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캐나다 위클리의 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